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줄 음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어느새 세 번째 줄에 들어가게 됐네요. 솔줄은 라줄, 레줄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짚는 위치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무슨 음이 반음이었죠? 미파와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모아서 짚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하셨을 텐데 그걸 생각하면은 저 27페이지에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시도라는 2번, 3번 손가락이 모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시를 짚어보기 전에 라와 도를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라랑 도는 우리가 붙여놓은 스티커 위를 그냥 짚으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자, 솔줄이니까 1번 손가락이 라가 되겠죠. 라를 짚고 그 다음에 라를 짚은 상태에서 3번 손가락 도를 그 다음 스티커 위에 짚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시 자리 2번 손가락 자리를 도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뗐을 때 도를 뗐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그 스티커 자리 위에 너무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이면 이걸 붙였을 때 도가 거의 도샵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도가 여기면 옆구리가 붙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도를 뗐을 때 스티커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간격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라, 시, 도를 모아서 시도 모아서 짚고요. 그 다음에 레 자리는 우리가 전에 배웠었던 라를 짚을 때의 자리와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레를 짚었던 음과 옆줄 개방현의 레가 같은 음이라는 뜻이겠죠. 음색의 차이는 좀 생기지만 이 자리와 옆줄은 같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29번 에서 29번, 30, 31, 32번까지는 4번 손가락 짚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3번 손가락의 위치까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유 있게 3번 손가락까지는 이제 약간 좀 편안하게 짚으실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9번을 한 음씩 짚으면서 올라갈 텐데요. 역시나 한 음씩 좀 붙이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떼지 마시고 이제 내려올 때 한 음씩 떼면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정렬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배우는 줄로서 세 번째 줄이 되기 때문에 쉼표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29번을 보면요. 세 박자를 연주를 하고 한 박자를 쉬죠. 한 박자를 쉬는 동안 다음 음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바늘 정도로 사용을 하셔서 좀 긴 가운데 바늘이 되겠죠. 세 박자 정도니까. 한번 나가보죠. 준비하고 떼고요. 네, 이렇게 솔줄의 음정이 구성이 됩니다. 솔줄을 짚을 때는 라줄과 레줄보다도 조금 더 팔꿈치가 더 몸쪽으로 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줄을 짚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라줄을 짚던 각도에 그냥 팔꿈치를 그대로 놓은 채로 레줄을 짚고 솔줄을 그대로 짚으려면 너무 손가락들이 레줄 위에도 너무 걸쳐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솔줄을 짚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둔한 기분이 듭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그래서 그 각도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팔꿈치가 약간 레줄보다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시도의 위치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연습은 30번과 31번을 연주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악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겠어요? 29, 30, 31이 악보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솔, 라, 시도, 시라, 솔에다가 세 박자 연주하고 한 박자 쉬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30번 밑에는 포르테 표시가 되어 있고 31번 밑에는 피아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샘여림에 대한 기호가 되겠습니다. 포르테라고 써 있는 것은 강하게 연주를 하라는 뜻이고요. 피아노라는 것은 작게, 좀 여리게 연주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소리를 좀 크게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되고 작게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되는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음정을 짚고 줄을 긋는 연습은 좀 몇 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경험해 보실만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커지려면 큰 마찰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의 속도도 센 것이 좋고 힘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 한마디로 좀 빡빡 긋는다는 그런 좀 표현이 맞겠죠. 그러면 소리는 자연스럽게 좀 커질 거고요. 피아노는 뭐든지 다 반대입니다. 활 쓰는 것도 소극적으로 좀 작게, 적게 쓴다는 것은 활도 좀 천천히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같은 박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활을 천천히 그으면서 살살 긋고 힘도 빼주고 그러다 보면 소리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30번과 31번을 같은 연주지만 완전히 샘여림이 누가 들어도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게 그렇게 연주해 보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0번에 보면 같은 세 박자지만 오날로 쓰라고 활 표시가 되어 있고요. 31번은 같은 박자인데도 윗바나를 사용해서 연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바날은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린 소리를 계속 낼 경우에는 윗활을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연주하기에 수월하기도 하고 소리도 정말 작게 납니다. 그리고 센 음을 연주할 때는 거의 활이 오날이 모자랄 정도로 활을 좀 많이 사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음정을 짚기 전에 그냥 개방현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게 정말 소리가 커지는지. 오날을 쓰시면서 힘을 주는 겁니다. 꽤 굉장히 굵고 큰 소리가 나죠. 게다가 소리 워낙 좀 음색 자체도 좀 두껍고 굵기도 하고요. 그럼 31번처럼 윗바나를 사용해서 힘도 빼주고 작게. 좀 전에 이 소리와는 상당한 음량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시면서 최대한 표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좀 오바다 싶을 정도로 크고 아주 오버다 싶을 정도로 작게 그렇게 연주를 해보세요. 자, 30번을 한번 해보죠. 네, 거의 턱이나 뭐 이런 부분이 아주 막 울릴 정도로 울림이 좀 크게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윗바나를 사용해서 윗바나를 사용하려면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방향이. 자, 그러면 이제 바날밖에 없으니까 활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좀 약하게. 네, 이렇게 차이가 이제 많이 지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로 갈수록 음정 박자는 곡마다 물론 맞아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샘여림의 어떤 표현입니다. 음악을 음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표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을 더 강조해주고 어떤 부분을 더 약하게 해줄 것이고 꼭 약하게 연주한다고 해서 강조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약하게 연주하면서 더 주목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때마다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곡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뒷부분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고급편으로 갈수록 샘여림 표시가 곡마다 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 우리가 연주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각 곡마다 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은 좀 체험해보는 정도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연주하고 작게 연주하고요. 네, 그러시면서 솔라시도 음정 연습이 동시에 되겠죠. 32번은 이것도 역시 앞에서부터 진행이 돼 왔던 솔줄 음정에 대한 연습인데
무언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두 줄로 위아래로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악보는 이중주 악보인데요. 사실은 뒤에도 보면은 간혹 이중주로 연주해야 되는 곡들이 이 책에는 실려 있습니다. 같이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같이 만나서 연주를 하시면 아주 좋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라면 혼자서도 이중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에서 이중주가 나올 때마다 그냥 저 혼자서 연주를 할 텐데요. 뭐 저는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녹화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께서는 녹음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도 굉장히 녹음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연주를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연주를 하시면 두 악기의 박자가 좀 안 맞기가 쉽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좀 꼭 틀어놓으신 상태에서 맞춰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 곡은 한 80 정도의 기준을 놓고 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박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60 그런 박자로 놓기에는 좀 느린 감이 있고요. 약간 템포를 올려서 80으로 놓고 하시는데 이 곡은 원래 그냥 솔줄의 음정 단순한 3번까지 손가락까지의 0, 1, 2, 3 네 음정만 가지고 연주를 하는 곡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한 음정 연습인데요. 아랫줄에서 뭔가 화음이 받쳐주면 한결 뭔가가 더 정말 음악적으로 멜로디도 약간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연주를 해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트로놈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80 정도가 되게 하시고 이 메트로놈 소리가 근데 같이 섞여 나오면은 사실 듣기에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메트로놈 전자식 메트로놈에는 요즘 다 이렇게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어폰을 사용해서 그리고 조금 소리도 줄여줍니다. 그냥 연주하시는 본인만 들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그냥 한쪽 귀에만 이렇게 가볍게 꽂아주세요. 이어폰을 꽂으면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소리도 좀 줄여주시고 그냥 박자만 알 수 있게 살짝 들릴락말락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메트로놈을 그냥 뭐 보고 하실 필요는 없고 뒤에다 놓으셔도 되고 위에다 얹어 놓으셔도 되고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두 쪽을 다 꽂으시면은 바이올린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바이올린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한쪽 귀는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이제 맞춰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철저하게 그냥 솔줄만 연주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두 번째 줄 선생님이 계시면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했던 건데요. 여러분도 다 충분히 소리를 내실 수 있는 음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80에다 맞춰놓고 박자를 듣고 계시다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을 일단 녹음을 하고요. 그걸 틀어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아랫줄을 연주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꼭 두 개를 따로 녹음해서 겹쳐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재미를 위해서 아랫줄을 녹음을 해놓으시고 들으면서 윗줄을 연주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두 개의 화음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서 우리가 모르는 음정은 처음 보는 음정은 솔샵이 되겠습니다. 솔샵은 자리가 어디냐? 솔 제자리가 그냥 개방현이고요. 여기 첫 번째 자리가 라죠. 그 라의 반은 밑에 음정이 솔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하기에 지금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을 짚고 시작을 하셨다가 이 손가락을 활을 바꾸면서 뒤로 싹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이런 음정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도 또 솔샵이라는 음정이 나올 때 여기 짚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를 연주를 해서 아마 화면에는 이제 같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맞춰 보시면 더 재밌고 좋으실 겁니다. 네, 처음에는 그렇게 연결시키시는 게 좀 어색하거나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몇 번 훈련해 보시면 더 재미있게, 특히 뒷부분에는 이중주인데 좀 좋은 곡들이 좀 숨겨져 있으니까 32번에서 좀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을 보겠습니다. 33번은 단순한 음계 연습, 음정 연습인데 4번 손가락이 추가가 되는 연습입니다. 4번 손가락은 우리한테 아직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도와 레를 또 벌려서 짚게 됩니다. 라, 시, 도, 레에서 시도만 반음이고 나머지 음정들은 온음이겠죠. 그래서 도, 레는 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음정과 옆에 개방현은 이제 같은 음정이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해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시다가 짚었을 때 옆줄로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주 더 정확한 연습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쭉 짚으면서 올라가셨다가 내려가 주시고요. 4번 손가락이 조금 짚기 어려우시면 팔꿈치를 조금 더 그 순간 안쪽으로 넣어서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레슨을 해보다 보면 이 부분에서 새끼손가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뭔가 자세에 변형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뒤로 빼서 짚는 걸 이렇게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약간 역효과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멀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그 손을 움직이시면 오히려 가깝게 조금 당기시는 느낌으로 좀 당기시는 느낌으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이런 지금 동그랗게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네. 멀어지면 이것도 펴지고 전체적인 자세가 다 좀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오히려 손목을 약간 당기신다는 기분으로 이것이 뒤로 빠지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앞에서 연주했던 솔라시도와 같습니다. 천천히 오날로 한번 쭉 연결을 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솔줄로만 구성된 이 연습곡이 이제 33번까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34번부터는 옆줄인 레줄을 섞어서 연주하는 그런 연습곡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